상무위 모두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니라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추모입니다. 어제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주권자가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정조사는 이번 참사의 원인과 진상, 책임을 규명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경찰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지만 그렇다면 국회 국정조사라는 권한이 애초에 불필요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10월 29일 참혹했던 그날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국회에는 없습니다. 24일 본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야가 진상규명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들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결단과 선택의 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의 최우선 과제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로 진실규명이냐, 국정조사 반대로 진실 은폐 축소냐, 국민들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어느 정치 세력도 이번 참사 앞에 당리당략이 앞선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치졸한 언론 탄압을 멈추고 주변을 냉철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동남아 순방에 MBC 취재단을 전용기 탑승해서 갑자기 재해시켰습니다. 이유는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는 MBC가 뉴욕 순방 시 대통령이 행한 비속어를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한 치졸한 보복 행정이자 언론 탄압입니다. 자꾸 왜 이러십니까? 이번 조치는 해외 순방 때마다 발생하는 여러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언론 탄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불안한 것입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국민들은 재난안전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여러 책임질 위치에 있는 측근들을 비호하는 정권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말 못할 상처를 입은 일선 경찰관들과 소방관들만 죄를 묻는 이런 방식의 수사에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일로 언론의 보복 행정을 할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어제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로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경찰, 그리고 서울시와 용산구청까지 지휘 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과 대응에서의 무능과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의 내부 보고서 삭제와 참사 이후 상황 판단 회의에 불참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행태 등 인재가 부른 참사였음이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느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안위에서 실언을 쏟아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주장하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에게 장관 한 명 방어하지 못하냐고 질타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 여당이 말하는 수습의 실체입니까? 수습이 아니라 책임부터 피하고 보는 패습입니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책임자가 아니라 관전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사회에 운운하며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엄호하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 조직에 불과하다며 죄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일부터 해외 순방을 나간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만 딱딱 뒤집어 씌우겠다는 말입니다. 누가 딱딱 책임져야 하는지 정의당이 제대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정부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입니다. 사회재난이라는 대형 참사의 최종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현대사회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사회이며 그 책임의 시간을 국정조사에서부터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라도 책임져야 합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지금이라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책임있게 나선다면 당장이라도 협의 테이블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 국민동의 청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제 대우조선 하청노조 유채한 부지회장이 대표로 청원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국민동의 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환노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는 정말 입법의 시간입니다. 지금의 노조법은 노동자가 아닌 기업 경영주를 보호해 왔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수년째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에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서 뛰쳐나온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저항하면 불법으로 몰아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로 일가족의 삶을 파탄내왔습니다. 경영주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끝없이 가혹한 불공평을 노란봉투법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8년 동안 멈췄던 노란봉투법 입법의 시계가 다음 주 17일 입법 공청회로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황건적 보호법, 노조 방탄법과 같이 무조건 멸칭부터 붙이고 보는 비타협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의 시간은 이만 끝내야 합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무턱대고 법안 소위 상정부터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정에 책임있는 여당답게 책임있는 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부권 거론한 적 없으니 국회가 논의해달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진위를 입증하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약속한 정기국회 7대 중점 입법 과제입니다. 또 바로 김성한 정책위 의장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추진 입장을 그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국민청원으로 환노위에 이 법이 회부된 만큼 이제는 민주당도 확고한 당론으로 입법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상권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노사 간 평화적 대화의 단초를 놓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표 이기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만한 구석이 어디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능력주의에 따라 전문가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더니 검사 시절의 측근들과 옛 정권의 관료들로 내각을 채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남북의 긴장 고조까지 불안정한 안보 상황,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위기가 겹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외교 정책도 경제 정책도 보이지 않고 오직 전 정권 지우기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수사만이 정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첫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임을 강조하며 협치를 약속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없고 의회 패싱의 시행령 통치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이 XX와 웃기고 있네로 의회 무시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딱히 하고 싶은 일도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오직 수사밖에 모르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 집약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몇 차례나 안전대책을 건의했음에도 윗선에서 무시당한 것은 오직 범죄 수사밖에 모르는 윤석열 정부의 기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참사 이후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할 일을 다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근원에는 막연하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여전히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식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임기의 10분의 1이 지났을 뿐인데 국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이제는 검사의 방식, 관료의 방식을 넘어서 국정의 총책임자로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국정 쇄신을 위해서라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국정조사 수용으로 국가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겸허하게 책임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원내 3당이 모두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각 당의 기구가 모두 사실조사를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 당에서 각각 진상조사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이태원 특위가 경찰 수사 물끄러미 쳐다보기 위원회가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대표 이현정입니다. 캅27과 교육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각각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기후환경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선 기후정상회의 연단에서 한국 지위에 맞게 기후 취약국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즉각 필요한 현 상황에서 위기 대응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소득 국가는 피해 보상 측면에서 자금을 요구하지만 선진국은 어디까지나 자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은 지금의 기후위기에 선진국들의 책임이 절대적이며 이 피해는 지구적 남반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경원 특사가 기후 취약국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동시에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한국 대표로서 우리나라가 얼마로 추가로 공여해야 될지 약속하지 않아 유체 이탈 화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가 탄소 배출량으로 9등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다른 선진국들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배출량을 줄여온 반면 우리는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는 미국, 캐나다 등 다음으로 세계 4등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으며 전력의 36%를 석탄화력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선진국들은 지금의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을 선의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탄소 배출에 대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그 주요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 국가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미 13년 전인 2009년 선진국들은 연간 1,00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마련된 기후기금은 누적 833억 달러로 1년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기후재난을 넘어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 역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성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성매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특사의 발언이 유체 이탈이 되지 않으려면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금융기금을 더욱 확고히 지지하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재정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역사사회 교과서에서 표현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만으로도 완결적인 단어인데 굳이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교육부 장관이 돌아오더니 교육도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행태 또한 10여 년 전 이명박 정권 시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일인 것은 이 두 표현이 동시에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철학이 없는 정부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유주의는 존중해야 할 사상입니다.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은 늘 존경받아 왔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유를 갖고 스스로 가치와 목적을 선택하도록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자유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실천을 몸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면서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하려고 한다면 철학의 빈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정의당은 국가가 시민에게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강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를 부정당한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들과도 함께 정부의 이 조치에 대해 저항할 것입니다.